간호사를 30년 하다가 갑자기 카페 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다들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제게는 그저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박한 바람일 뿐이었어요. 그 소박한 바람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영입니다. 올해 66이 되었고 평택 신시가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운영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작해 중환자실과 병동을 거쳐 외래 간호사로 정년 퇴직을 했어요. 수많은 환자분들의 아픔과 기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언젠가부터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들과 여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얀 간호복 대신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응급벨 소리 대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그런 공간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갑자기 장사를 한다고? 간호사로 안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왜 굳이 위험한 일을 해? 저희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간호사였죠. 두 아이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정말 이대로 끝일까? 나만의 것을 해보고 싶은데 라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평택 신시가지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기업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들어서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릴 거라는 이야기였죠. 깨끗하고 현대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핫한 곳이라고 하더라. 삼성전자 때문에 완전히 달라질 거래. 그렇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합해 상가를 분양받기로 결심했죠. 결심을 굳힌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평택 신시가지 상가 분양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도시 같은 넓은 도로와 깔끔한 구획들, 곳곳에서 한창인 공사 현장을 보며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삼성전자 캠퍼스 주변은 이미 젊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죠. 그때 한 분양 상담사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6만 명이 넘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모두 잠재 고객이라며 인구 증가, 추이, 연령별 분포, 소득 수준까지 보여주며 저희를 설득했어요. 30평 정도 되는 매장이 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퇴직금 1억 5천만 원에 대출 4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상담사는 요즘 상가 담보대출 금리도 높지 않고 주변 임대료 시세를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했죠. 계산해보니 정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임대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수지가 맞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의 응원까지 더해지자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센스 있으시니까 예쁘게 꾸미면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6억 원짜리 상가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였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남편과 손을 잡고 행복에 젖었습니다. 분양 계약을 마치고 나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상가 완공까지 6개월 동안 카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카페 운영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카페 창업 아카데미에 다녔죠. 저보다 훨씬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60대 중반인 제가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하긴 했지만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성격 덕분에 원두의 종류, 추출 시간, 물의 온도까지 모두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했죠. 남편도 함께 교육을 받으며 라떼 아트 실력이 저보다 더 늘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남편과 며칠을 고민하다가 달빛 카페로 정했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도 계약했습니다. 베이커리 업체를 찾아 납품 계약도 맺었죠. 무엇보다 기대가 컸던 건 평택 신시가지의 발전 상황이었습니다. 인구는 계획보다 빠르게 늘어났고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소식, 대형 쇼핑몰 입점 발표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상가 건물이 완공되고 열쇠를 받는 날 꿈에 그리던 카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을 투자했으니 실패할 수는 없었거든요.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아름다운 달빛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2천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들어왔고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해 시험 운영을 해보니 모두들 예쁘고 커피 맛도 좋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첫째 딸은 엄마 카페 정말 예쁘다.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다고 말했어요. 2022년 5월 드디어 달빛 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죠. 오픈 첫날 삼성전자 직원인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 덕분에 30년 간호사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3,040잔 정도 나갔는데 신규 오픈치고는 좋은 실적이었죠. 점심시간과 오후 시간에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주말에는 신시가지 입주민들이 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 매출을 정리해 보니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고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였으니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고 세 번째 달에는 1,2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자신감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거야. 퇴직 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를 보기 힘들다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습니다. 아이들의 응원까지 더해지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카페에 나가는 것이 설렜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것도 뿌듯했죠. 평택 신시가지의 발전과 함께 저희 카페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달콤한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카페를 연 지 4번째 달이 되던 어느 날 평소보다 손님이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매출을 확인해 보니 지난달 1,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 이 과장님께서 요즘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해 주셨죠.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줄어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주변에 새로운 경쟁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오픈했는데 오픈 기념으로 모든 음료를 반값에 팔았어요. 저희 커피보다 절반 가격이었으니 가격에 민감한 손님들은 모두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평택 신시가지 개발 계획이 연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대형 쇼핑몰 입점은 미뤄졌고 입주도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죠.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카페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5번째 달에는 800만 원, 6번째 달에는 6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고정비만 해도 월 300만 원이 넘었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죠. 밤에 집에 돌아가면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뭔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손실을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며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은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손실이었어요. 7번째 달에는 매출이 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수준이었어요. 고정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는데 매출이 500만 원이니 순손실이 계속 쌓여갔죠. 그때 옆 상가 치킨집 사장님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상황이 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평택 신시가지 전체가 예상과 다르게 발전이 더디고 상권 형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은행에서도 대출 상환이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으로 넣었던 1억 5천만 원도 적자를 메우느라 거의 바닥이 났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미천을 다 털어먹게 될 것 같아 아이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딸과 사위가 갑자기 카페로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니까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요즘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니 카페도 배달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젊은 감각으로 인스타그램 마케팅과 배달앱 등록을 도와주었죠. 처음에는 배달 주문이 미미했지만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왔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셨던 최 여사님께서 아이 돌봄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카페를 이용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죠. 매주 화요일 오후에 10명 정도의 엄마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 후에는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날에는 카페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꿈꿨던 따뜻한 공간의 모습이었죠. 그 모임을 계기로 다른 변화들도 생겼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최 할아버지께서 매일 오셔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보는 일도 늘어났고 학원 끝나고 오는 학생들도 생겼어요. 매출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적자는 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큰 성공을 꿈꿨는데 이제는 작더라도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는 휴식 공간이, 어르신들에게는 소일거리가,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 되어주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어요. 대출 원금 상환은 여전히 부담이었고 예전처럼 여유로운 생활은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절망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객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매출과 수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카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최 여사님의 말씀에 울컥했어요. 제가 꿈꿨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달빛 카페를 연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매출은 월 70만 800만 원 정도로 안정됐어요.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는 낮지만 적자는 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대출 이자도 꾸준히 낼 수 있고 저희 부부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달빛 카페가 정말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최 여사님의 육아 모임이, 목요일 저녁에는 평택 신시가지 독서 모임이 열립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오고 평일에는 혼자 오셔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이 카페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최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남편도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라떼, 아트 실력이 늘어 손님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요. 지난주에는 처음 오픈했을 때 첫 손님이었던 삼성전자 직원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못 왔는데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예전보다 카페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진심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공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만드는 소박한 꿈이에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도 해보려고 해요. 어르신들을 위한 커피 교실도 열어보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대도 따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간호사에서 카페 사장으로의 변신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성공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매출과 수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과 지역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꿈을 꾸는 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판단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빛 카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로 가득한 이야기들이요.